9월 중순,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72세 할머니 김순자의 하루는 늘 라디오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작은 원룸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맞았다. 낡은 장롱과 식탁, 싱크대가 전부인 방이었지만 순자는 이 공간을 늘 깨끗하게 유지했다.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 추석을 맞아 정부에서 어르신들께 명절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순자는 귀를 쫑긋 세우며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10만 원. 한 달 생활비가 60만 원 남짓인 그녀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둘러 노트를 꺼냈다. 꼼꼼한 성격 탓에 중요한 일은 항상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다. TV 채널 번호, 약 먹는 시간, 장 보는 날까지 모두 기록했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자유롭지 않았지만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또박또박 글씨를 썼다. 추석 지원금,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 마감 금요일.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또렷했다. 순자는 노트를 덮고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병원 가는 날과 약국 가는 날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달력이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 금요일까지는 사흘이 남았다.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창밖으로 단층 빌라촌이 보였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이 동네에서 산지 벌써 15년 남편 김철수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사 온 곳이었다. 평생 공장 노동자로 성실하게 일했던 남편은 큰 돈을 모으지 못한 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때 순자의 나이 60세. 그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다. 아들 김현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이었다. 가끔 전화를 하지만 자주 내려오지는 못했다. 순자도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은 외로웠다.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면 더욱 그랬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밥 한 공기에 김치, 계란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아침이었다. 천천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10만 원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손자들에게 용돈을 줄 수도 있고 겨울옷을 한 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오래 입은 패딩은 솜이 다 빠져 바람이 스며들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며 미소가 지어졌다. 오후가 되자 순자는 시장으로 향했다. 매주 화요일은 시장 가는 날이었다. 화요일에 채소가 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갑을 챙기고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자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았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 거리였다. 요즘 무릎이 자주 아파서 천천히 걸었다. 병원에서는 관절염이라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걷는 게 좋다고 했다.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가서 재래시장 앞에서 내렸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로 붐볐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다. 아줌마, 이거 오늘 싸게 줄게요. 배추 한 통에 3,000원. 고등어 한 마리 더 드릴게요. 순자는 익숙한 단골 채소 가게로 향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순자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 또 오셨네요. 그럼 또 와야지. 무 좀 주세요. 순자는 무 한 개와 시금치 한 단을 샀다. 장바구니에 채소를 담고 걷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야. 돌아보니 이웃 박영희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68세의 영희는 순자보다 4살 어렸지만 오랜 친구였다. 같은 동네에서 10년 넘게 살았고 말이 많아 동네 소식을 늘 빠르게 전해주곤 했다. 때로는 수다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외로운 순자에게는 고마운 존재였다. 순자야,
너 추석 지원금 신청했어? 아직. 금요일까지니까 천천히 하려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빨리 해. 사람들이 많이 몰린대. 나는 어제 벌써 했어. 영희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순자는 조금 불안해졌다. 그래? 서류가 많이 필요해. 아니, 별로 안 복잡해.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 그리고 몇 가지만 있으면 돼. 주민센터 가면 다 알려줘. 영희의 말에 순자는 안심하며 내일 가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응, 빨리 가. 나처럼 일찍 가면 줄도 안 서. 두 사람은 생선 가게 앞에서 헤어졌다. 순자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채소를 냉장고에 넣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꼭 주민센터에 가야지. 서류를 미리 챙기기 위해 서랍을 열었다.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서랍에는 신분증, 통장, 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다. 신분증도 있고 통장도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말한 다른 서류는 무엇일까? 순자는 노트를 다시 펼쳐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을 읽어봤지만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적어두지 않았었다. 내일 가면 알려주겠지. 저녁을 먹고 TV를 켜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추석 명절 교통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향할 것이라는 뉴스였다. 순자는 화면 속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짐을 가득 실은 차, 웃으며 손을 흔드는 아이들. 왠지 가슴 한편이 허전했다. 현수는 올해도 명절에 못 내려온다고 했다. 순자는 괜찮다고. 아내 친정에 가야 한다며.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말했지만 정말 괜찮은 건 아니었다. TV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주민센터에 가는 날이다.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날. 순자는 이불을 덮으며 작은 희망을 품었다. 손자들 얼굴이 떠올랐다. 용돈을 주면 좋아할 얼굴이 그려지며 순자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순자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눈을 떴다. 오늘은 주민센터 가는 날이었다. 서둘러 세수를 하고 외출할 때 입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공공기관에 갈 때는 단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갑, 신분증, 통장, 도장을 하나씩 확인하며 가방에 넣었다. 혹시 모르니 안경도 챙겼다. 서류를 볼 때 필요할 것 같았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가방을 열어 확인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하늘이 높고 맑았다. 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가자 주민센터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붐볐다. 입구부터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순자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나이든 어르신들이었다. 모두 추석 지원금을 신청하러 온 것 같았다. 안내 데스크로 가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저기요, 추석 지원금 신청하러 왔는데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2층 복지과로 가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2층에 도착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복지과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의자도 모자라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순자는 줄 끝에 섰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30분이었다. 영의 말대로 일찍 왔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았다. 앞에 서 있던 할머니가 돌아보며 말을 걸었다. 사람이 참 많네요. 그러게요. 다들 지원금 받으러 오셨나 봐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10만 원이 큰 돈이지요. 그럼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른대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줄은 천천히 움직였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다. 순자의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지만 참았다. 조금만 참으면 차례가 올 것 같았다. 드디어 창구 앞에 섰다.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었다. 1시간 반을 기다린 것이다. 창구에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명찰을 보니 이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바쁘게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다. 어르신, 신청서 작성하셨어요? 이 과장이 순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아, 아니요. 여기서 작성하는 거 아닌가요? 저기 테이블에 신청서 있으니까 작성해서 오세요. 이 과장이 손으로 뒤쪽을 가리켰다. 순자는 당황했다. 미리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몰랐던 것이다. 다음 분. 이 과장이 다음 사람을 불렀다. 순자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나 테이블로 가서 신청서를 집어들었다. A사 용지 한 장이었지만 글씨가 작았다. 안경을 꺼내 쓰고 신청서를 자세히 읽어봤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는 쉽게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아래쪽에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많았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 구간, 가구 형태. 용어들이 어려웠다. 순자는 옆에 서 있던 할머니에게 물었다. 저기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아세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기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할머니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순자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젊은 여직원에게 신청서를 보였다. 이거 작성하는 게 잘 안 되는데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지금 전화 받아야 해서요. 저기 복지과 직원분께 여쭤보세요. 여직원이 바쁘게 대답했다. 순자는 다시 복지과 창구 쪽으로 갔지만 여전히 줄이 길었다. 다시 줄을 서야 했다. 한숨이 나왔다. 무릎이 더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30분을 더 기다려 다시 창구 앞에 섰다. 이번에도 이 과장이었다. 저기요, 신청서 작성하는 게 잘 안 되는데요. 어디요? 순자가 신청서를 내밀자 이 과장이 힐끗 보았다. 여기 체크하시고요. 여기는 기초연금 받으시면 여기에 체크. 그리고 여기는 통장 번호 쓰시면 돼요. 빠르게 설명했다. 순자는 따라가기 힘들었다. 저기, 조금만 천천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르신, 뒤에 사람 많아요. 빨리 작성하세요. 이 과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순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창피했다. 죄송합니다. 순자는 다시 테이블로 가서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 과장이 알려준 대로 체크하고 통장 번호도 적었다. 하지만 제대로 쓴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래도 일단 작성을 마치고 다시 줄을 섰다. 이번엔 20분 정도 기다려 세 번째로 창구 앞에 섰다. 시간을 보니 12시 30분이었다. 3시간을 주민센터에서 보낸 것이다. 신청서 작성했습니다. 순자가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통장 사본을 내려놓았다. 이 과장이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주민등록 등본이 없네요. 네. 주민등록 등본 제출 안 하셨어요. 이거 없으면 신청 안 됩니다. 이 과장이 서류를 순자에게 돌려주었다. 순자는 당황했다. 주민등록 등본이요? 그게 필요한가요? 당연하죠. 신청 안내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가서 떼어올 수는 없나요? 오늘이 신청 마감일인데. 오늘 금요일 아니고 수요일인데요. 마감은 금요일이에요. 순자는 안도했다. 그래도 이틀이 남았다. 아, 그럼 금요일까지 가져오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세요. 다음 분. 이 과장이 다음 사람을 불렀다. 순자는 서류를 챙겨 들고 창구를 떠났다.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한숨이 나왔다. 3시간을 기다렸는데 헛수고였다. 무릎도 아프고 배도 고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금요일까지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와야 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1시였다. 간단히 점심을 먹었다.
어제 만들어둔 된장찌개와 밥이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주민등록 등본은 어디서 떼는 걸까? 주민센터에서 떼는 건가?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되나? 순자는 인터넷을 잘 못했다. 컴퓨터도 없었고 핸드폰은 있었지만 통화만 할 줄 알았다. 다시 주민센터에 가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 피곤했다. 내일 가기로 했다. 목요일에 가서 등본을 떼고 금요일에 다시 가서 신청하면 될 것 같았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됐다. 자꾸 주민등록 등본 생각이 났다.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신청서에 적혀 있다고 했지만 순자는 보지 못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던 것이다. 한숨이 나왔다. 나이 들면 이런 게 다 어렵다. 젊었을 때는 쉬웠던 일들이 이제는 산처럼 느껴졌다.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꼭 등본을 떼어야 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했다. 순자는 이불을 덮으며 다짐했다. 목요일 아침, 순자는 다시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가는 날이었다. 무릎이 여전히 아팠지만 참으며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주민센터로 향했다. 도착하니 어제보다는 사람이 적었다. 1층 민원실로 가자 젊은 여직원이 창구에 앉아 있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해 주세요. 신분증 주세요. 여직원이 손을 내밀었다. 순자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여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잠시 후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다. 600원입니다. 순자는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주고 거스름돈과 함께 등본을 받았다. 종이를 들여다보니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주민등록 등본이구나. 순자는 등본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와 등본을 서랍에 넣어두었다. 내일 가져가야 하니 잃어버리면 안 됐다. 오후에는 집에서 쉬었다.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저녁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 핸드폰을 들어보니 아들 현수였다. 여보세요? 엄마, 나 현수야. 현수야. 잘 지내니? 네, 엄마. 엄마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추석에 못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미안해요.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아는데 뭐. 혼자 계실 텐데. 아니야. 엄마 혼자도 잘 지내. 걱정 마. 알겠어요. 그래도 추석 지나고 한번 내려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 네, 엄마.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허전했다.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 보고 싶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아들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 순자는 TV를 끄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었다. 금요일 신청 마감일. 꼭 신청을 마쳐야 했다. 금요일 아침 순자는 더 일찍 일어났다. 7시에 눈을 떴다. 오늘은 실수하면 안 됐다. 서둘러 세수를 하고 어제 입었던 깨끗한 옷을 다시 꺼내 입었다. 가방을 챙기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신분증, 통장, 도장, 그리고 어제 뗀 주민등록 등본. 하나씩 손으로 만지며 확인했다. 모두 있었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을 것 같았다. 현관문을 나서니 이른 아침이라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오늘은 꼭 신청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사람이 별로 없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잔뜩 껴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버스가 도착해 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만 지나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손자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다.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니 8시 30분이었다. 어제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지만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2층 복지과로 올라가니 역시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오늘이 마감일이라 모두 서둘러 온 것 같았다. 순자는 줄 끝에 섰다. 시계를 보며 계산했다. 한 사람당 5분씩 걸린다면 1시간쯤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참을 수 있었다. 오늘은 꼭 신청을 마쳐야 했다. 줄은 천천히 움직였다. 순자 앞에 있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네. 그러게 말입니다. 순자가 맞장구 쳤다.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났다. 드디어 창구가 가까워졌다. 앞에 3명만 남았다. 순자는 가방을 다시 열어 서류를 확인했다. 모두 있었다. 이번에는 문제 없을 것 같았다. 2명 남았다. 1명 남았다. 드디어 순자의 차례였다. 창구 앞에 서니 이번에도 이 과장이었다. 지난번에 왔던 할머니네요. 이 과장이 순자를 알아봤다. 네, 등본 떼어왔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 신분증, 통장,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꺼내 내밀었다. 이 과장이 서류를 받아 하나씩 확인했다. 신청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신분증도 확인했다. 통장도 확인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보았다. 잠시 멈칫했다. 이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르신, 이거 가족관계 증명서 아닌가요? 네. 주민등록 등본인데요. 어제 여기서 뗐어요. 이 과장이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주민등록 등본이 아니라. 순자는 당황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 어제 주민등록 등본 달라고 했는데요. 1층에서 받았어요. 잘못 받으신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으신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은 따로 있어요. 순자는 머리가 하얘졌다. 어제 받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니 위쪽에 작은 글씨로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적혀 있었다. 어제는 보지 못했다. 글씨가 너무 작았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층 가서 주민등록 등본 다시 떼어오세요. 그리고 다시 줄 서시면 됩니다. 이 과장이 무심하게 말했다.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알겠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챙겨 들고 자리를 떠났다. 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창피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모르겠었다. 1층 민원실로 내려가니 여기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순자는 줄 끝에 서서 20분을 기다렸다. 드디어 창구 앞에 서니 어제 왔던 여직원이었다. 주민등록 등본 주세요. 어제 오신 분 아니세요? 네. 어제 잘못 받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신분증 주세요. 여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이번에는 주민등록 등본이 나왔다. 600원입니다. 순자는 돈을 내고 등본을 받아 확인했다. 위쪽에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적혀 있었다. 맞았다. 순자는 안도했다.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복지과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있었다. 순자는 다시 줄 끝에 섰다. 시계를 보니 10시 30분이었다. 벌써 2시간이 지났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다리도 후들거렸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됐다. 줄이 조금씩 움직였다. 순자는 벽에 기대어 섰다. 서 있기가 힘들었다. 앞에 있던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앉으실래요? 제자리 드릴게요. 할머니가 의자를 가리켰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자리를 양보받기가 미안했다. 30분이 더 지나자 드디어 창구가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꼭 신청을 마칠 것 같았다.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주민등록등본이 맞았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드디어 순자의 차례가 되었다. 창구 앞에 서니 이 과장이 고개를 들었다. 또 오셨네요. 네. 이번에는 제대로 가져왔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이 과장이 서류를 받아 하나씩 확인했다. 신청서, 신분증, 통장, 주민등록등본. 천천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끝인가? 그런데 이 과장이 다시 신청서를 들여다보았다. 표정이 또 굳어졌다. 어르신, 통장 사본이 없네요. 네, 통장 여기 있는데요. 순자가 통장을 가리켰다. 통장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 필요해요. 복사한 거요. 이 과장이 설명했다. 순자는 다시 당황했다. 통장 사본이요? 그런 건 또 처음 들었다. 네, 통장 앞면 복사한 거 필요해요. 안내문에 나와 있어요. 이 과장이 신청 안내문을 가리켰다. 순자는 안내문을 보았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통장 사본이라는 단어가 보였다. 하지만 어제는 보지 못했다. 수요일에 처음 왔을 때도 보지 못했다. 글씨가 너무 작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장 복사해서 다시 오셔야 해요. 순자는 눈앞이 캄캄했다. 복사는 어디서 하나요? 1층에 복사기 있어요. 아니면 밖에 문방구 가셔도 돼요. 이 과장이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순자는 서류를 챙겨 들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창구를 떠나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대어 섰다. 눈물이 흘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류 한 장, 그 한 장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 3시간을 기다렸는데 또 안 됐다. 순자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잠시 후 순자는 마음을 추스렸다. 울어봤자 소용없었다. 1층으로 내려가 복사기를 찾았다. 복사기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순자도 줄을 서서 10분을 기다렸다. 드디어 복사기 앞에 섰지만 사용법을 몰랐다. 버튼이 여러 개 있었는데 어떤 걸 눌러야 할지 몰랐다. 뒤에 있던 젊은 남자가 도와주었다. 여기 통장 올려놓으시고요.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남자가 알려준 대로 했다. 기계에서 복사본이 나왔다. 100원을 넣고 통장 사본을 받아들었다. 이제 다시 2층으로 가야 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무릎도 더 아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 오늘 신청하지 못하면 10만 원을 받을 수 없었다. 순자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복지과 앞줄은 더 길어져 있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와서인지 사람들이 더 몰려왔다. 순자는 다시 줄 끝에 섰다. 시계를 보니 11시 30분이었다. 벌써 3시간이 지났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배가 고팠다. 어지러웠다. 하지만 견뎌야 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순자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쉬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12시가 되었다. 점심시간이었다. 창구 직원들이 자리를 비웠다. 점심 먹으러 간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일시부터 다시 업무를 본다고 했다. 순자는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줄에서 빠지면 다시 뒤로 가야 했다. 그대로 서서 기다렸다. 일시가 되어 직원들이 돌아왔다.
다시 창구가 열렸고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30분이 지나자 드디어 순자의 차례가 가까워졌다. 앞에 2명만 남았다. 1명 남았다. 순자의 차례였다. 이번에는 꼭 될 것 같았다. 모든 서류를 다 챙겼다. 창구 앞에 서니 이 과장이 순자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안 끝나셨어요? 네. 통장 사본 가져왔습니다. 순자가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내밀었다. 이 과장이 서류를 받아 하나씩 천천히 확인했다. 신청서를 보았다. 신분증을 보았다. 주민등록등본을 보았다. 통장 사본을 보았다. 그리고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끝인가? 드디어 신청이 되는 건가? 이 과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르신, 신청 기한이 지났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이 금요일 아닌가요? 네, 금요일 맞는데요. 신청 마감이 오후 12시예요. 지금 1시 30분이라 마감 지났어요. 이 과장이 시계를 가리켰다.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럼 저는 못 받는 건가요? 네, 아쉽지만 기한이 지나서 접수가 안 됩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이 과장이 서류를 순자에게 돌려주었다.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다. 저기요. 1시간 반밖에 안 지났는데요. 제가 아침부터 여기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에요. 다음 분. 이 과장이 다음 사람을 불렀다. 순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창구를 떠나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대어 섰다. 눈물이 또 흘렀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서류 한 장 때문에. 시간 1시간 반 때문에. 1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순자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못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을 추스렸다. 주민센터를 나왔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안 가져왔다. 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온몸이 젖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마음이 더 젖어 있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엉망이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도 젖어서 찰랑거렸다. 순자는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았다. 여전히 속상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소파에 앉았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식욕이 없었다. 그냥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또 흘렀다.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었다. 1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큰 돈이었다. 손자들에게 용돈도 주고 싶었고 겨울옷도 사고 싶었다. 작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마저 날아가 버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는 일어나지 않았다. 누가 왔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초인종이 또 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야. 나 영희야. 열어봐. 영희의 목소리였다. 순자는 마지못해 일어나 문을 열었다. 영희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걱정됐잖아. 영희가 안으로 들어와 순자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아이고, 왜 이래? 울었어?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다. 무슨 일 있어? 영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지원금.
못 받았어. 순자가 겨우 말했다. 뭐? 왜? 오늘 신청했잖아. 서류를 자꾸 잘못 가져갔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버렸어. 마감 시간 넘겨서 못 받았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고, 그래서 그랬구나. 영희가 순자를 안아주었다. 얼마나 속상했어. 아침부터 고생했을 텐데. 순자는 영희 품에 안겨 울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영희는 순자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순자는 진정됐다. 영희가 비닐봉지를 들어보였다. 내가 미역국 끓여왔어. 밥 먹어. 아침부터 굶었을 거 아냐.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먹고 싶지 않아. 안 돼. 먹어야 해. 기운 없으면 더 힘들어. 영희가 부엌으로 가서 상을 차렸다. 미역국과 밥, 그리고 반찬 몇 가지를 꺼냈다. 자, 먹어. 영희가 순자를 식탁으로 이끌었다. 순자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술 떠먹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맛있었다. 조금씩 먹다 보니 배가 고픈 게 느껴졌다.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다. 잘했어.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영희가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왔다. 순자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영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다음에는 무슨 기회가 있겠어. 이런 지원금은 가끔 있어. 그리고 다음번에는 내가 같이 가줄게. 서류도 같이 챙기고 시간도 확인하고.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안 될 게 없잖아. 영희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순자는 영희를 바라보았다. 고마웠다.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워, 영희야. 뭘 고마워. 우리 친구 아냐? 친구는 이럴 때 있는 거지. 영희가 활짝 웃었다. 순자도 작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다. 그나저나 그 주민센터 직원은 좀 그렇다. 왜 미리 제대로 안내를 안 해줘? 노인네들이 어떻게 알아? 글씨도 작고 말도 빠르고. 영희가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게. 나도 잘 못 봤어. 다음번에는 내가 미리 알아볼게. 그리고 같이 가자. 응, 그러자.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는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 누가 손잡았다는 이야기. 순자는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저녁 무렵이 되자 영희가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다. 저녁 준비해야 해. 응, 고마워. 오늘 와줘서. 뭘? 내일 또 보자. 영희가 문을 나섰다. 순자는 문 앞에 서서 영희가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영희가 계단 중간에서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순자도 손을 흔들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집이 조용했다. 하지만 아까처럼 외롭지는 않았다. 영희가 다녀간 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쳤다.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다. 순자는 생각했다. 비록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괜찮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영희와 함께 준비하면 된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현수였다. 순자는 핸드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엄마, 나 현수야. 현수야.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현수는 잠시 침묵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정말 괜찮아. 응, 걱정 마. 순자는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엄마,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원래 추석 지나고 간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바쁜데 뭐하러 와? 엄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추석 못 갔으니까요. 꼭 갈게요. 토요일 아침에 출발할게요. 순자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래, 그럼 조심해서 와. 네, 엄마.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운 눈물이었다. 아들이 온다고 했다. 영희도 곁에 있어줬다. 혼자가 아니었다. 순자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영희가 가져다 준 반찬으로 간단히 차렸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10만 원은 못 받았지만 괜찮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를 걱정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한 후 주말에 아들이 올 준비를 시작했다. 냉장고를 확인하니 장을 봐야 할 것 같았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순자는 노트를 꺼내 장볼 목록을 적었다. 고기, 채소, 과일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내일 시장에 가야겠다. 영희와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았다. 순자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희야, 나 순자야. 순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고마워. 내일 시장 같이 갈래? 현수가 주말에 온대. 장 좀 보려고. 그래, 좋지. 몇 시에 갈까? 10시 어때? 좋아, 그럼 내일 봐. 응,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순자는 미소 지었다. 내일이 기대됐다. 영희와 시장도 가고 주말에는 아들도 만나고 작은 일상이지만 행복했다. 순자는 잠자리에 들었다.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다. 오늘은 힘든 하루였다. 하지만 나쁘지만은 않았다. 영희의 따뜻함을 느꼈고 아들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편안하게 잠들었다. 토요일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아들이 오는 날이었다. 기분이 좋았다. 어제 영희와 시장에 가서 싱싱한 고기와 채소를 샀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 준비를 했다. 순자는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다. 갈비를 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야채를 다듬으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는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다. 42세의 아들 현수가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현수야. 순자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현수가 안으로 들어오는데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현수가 쇼핑백을 내밀었다. 뭔데? 옷이요. 겨울옷. 엄마 패딩 낡은 거 알아요. 새로 사드렸어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다. 쇼핑백을 열어보니 따뜻해 보이는 두꺼운 패딩이 들어있었다. 아이고, 이게 얼마인데? 돈 아까운데. 아니에요. 엄마 따뜻하게 입으세요. 올겨울에 이거 입으세요. 고맙다, 아들. 순자가 현수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앉으세요.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현수가 순자를 소파로 이끌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엄마, 사실은 영희 이모한테 전화 받았어요. 어제. 영희한테? 네. 엄마가 추석 지원금 못 받으셔서 많이 속상해 하셨다고. 하루 종일 주민센터에서 고생하셨다고. 순자는 놀랐다. 영희가 현수에게 전화를 했구나.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런 일 있으면 말씀하셔야죠. 아니야, 괜찮아. 별일 아니야. 별일이에요. 현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서류 챙기느라, 줄 서느라. 저한테 전화하셨으면 제가 도와드렸을 텐데.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바쁜 걸 아는데 어떻게 말해. 부담 주기 싫어서. 엄마, 제가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바쁜 건 핑계예요. 제가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 거예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더 자주 전화하고 더 자주 내려올게요. 아니야, 현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도 너무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순자가 현수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엄마한테는 영희도 있고 너도 있잖아. 혼자가 아니야. 그걸 알았어. 어제 깨달았어. 현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그래도 제가 더 잘할게요.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응, 알겠어. 그리고 이거. 현수가 지갑에서 봉투를 꺼냈다. 안에 돈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니? 지원금 못 받으셨잖아요. 제가 드릴게요. 아니야, 이건 받을 수 없어. 엄마, 받으세요. 제 마음이에요. 손자들 용돈 주시려고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엄마 쓰고 싶은 거 사세요. 현수가 순자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다. 순자는 봉투를 열어봤다. 10만 원이 들어있었다. 눈물이 났다. 받지 못했던 그 10만 원. 아들이 채워주었다. 고맙다, 현수야. 정말 고맙다. 순자가 아들을 안았다. 현수도 어머니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순자는 정성껏 만든 갈비찜을 내왔다. 우와, 엄마 갈비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많이 먹어.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현수는 맛있게 먹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그래, 많이 먹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현수는 회사 이야기를 했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야근이 많지만 곧 끝날 거라고 했다. 순자는 현수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차를 마셨다. 현수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뭐? 앞으로 이런 복지 지원금이나 신청할 게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류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면 제가 대신 신청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올게요. 현수야, 바쁜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영희 이모한테도 부탁드렸어요. 엄마 좀 챙겨달라고. 이모도 좋다고 하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엄마가 너희들한테 좋은 엄마,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우리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엄마 모실 차례예요. 현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저녁 무렵 현수가 일어났다. 엄마, 이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 그래, 조심해서 가라. 네, 엄마 건강하세요.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응, 조심해. 현수가 문을 나섰다. 순자는 문 앞에 서서 아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현수가 아래층에서 손을 흔들었다. 순자도 손을 흔들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오니 식탁 위에 현수가 두고 간 돈 봉투가 있었다. 순자는 봉투를 들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10만 원. 지난주 못 받았던 그 돈. 아들이 채워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이 중요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아들의 사랑. 이웃의 따뜻함.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순자는 새로 받은 패딩을 꺼내 입어봤다. 따뜻했다. 그리고 잘 맞았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일요일 아침, 순자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희야, 오늘 시간 있어? 응, 왜? 우리 같이 밥 먹을까? 내가 살게. 어머, 무슨 일이야? 아들이 어제 다녀갔어. 용돈도 주고 갔어.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밥 사고 싶어서. 아이고, 좋지. 어디 갈까? 우리 자주 가는 국밥집 어때? 좋아, 12시에 보자. 응, 그래. 점심때가 되어 두 사람은 동네 국밥집에서 만났다.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야, 고마워. 현수한테 전화해줘서. 아이고, 뭘. 당연한 거지. 내가 그렇게 속상해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덕분에 현수가 어제 왔어.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냈어. 다행이다. 아들이 효자네. 그래, 고마운 아들이야. 그리고 너도 고마워. 친구니까 당연하지. 두 사람은 국밥을 다 먹고 후식으로 식혜를 마셨다. 순자야, 있잖아. 응. 다음에 또 지원금 같은 거 있으면 우리 같이 가자. 미리 알아보고 서류도 같이 챙기고. 그래, 그러자. 그리고 너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영희야. 두 사람은 국밥집을 나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다. 예쁘다, 저 꽃. 순자가 코스모스를 가리켰다. 그러게. 가을이 왔네. 두 사람은 꽃을 보며 잠시 멈춰섰다. 바람이 불어 코스모스가 흔들렸다. 순자는 생각했다. 지난주는 힘들었다. 서류 한 장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하루 종일 주민센터에서 고생했다. 눈물도 많이 흘렸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깨달았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것. 그것이 진짜 복지였다. 진짜 지원금이었다. 순자는 영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영희야,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그럼 당연하지. 우리 100살까지 살아야지.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저녁 무렵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다. 순자는 식탁 위에 놓인 돈 봉투를 바라보고 옆에 걸린 새 패딩을 보았다. 아들의 사랑이 느껴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현수였다. 엄마, 잘 들어갔어요. 그래, 조심해서 갔구나. 네, 엄마도 저녁 드셨어요? 응, 영희랑 밥 먹었어. 아, 그러셨구나. 잘하셨어요. 엄마, 다음 주말에 또 갈게요. 그때는 손자들도 데리고 갈게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정말? 손주들 온다고. 네,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아이고, 좋겠다. 손주들 보면.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엄마. 건강하세요. 응, 너도 건강해라. 전화를 끊고 순자는 미소 지었다. 다음 주에 손자들이 온다. 벌써부터 기대가 됐다. 무엇을 해줄까 생각했다.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용돈도 줘야겠다. 아들이 준 10만 원으로 손자들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순자는 노트를 꺼내 장볼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손자들이 좋아하는 과자, 과일, 고기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적다 보니 즐거웠다. 이제는 슬프지 않았다. 속상하지도 않았다. 서류 한 장 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았지만 괜찮았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까. 사랑, 연결, 따뜻함. 그것이면 충분했다. 순자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밝았다. 내일이 기대됐다. 다음 주가 기대됐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됐다. 혼자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순자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따뜻한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정성껏 준비했다. 자신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순자의 하루가 저물어갔다. 작지만 따뜻한 하루였다.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이었다.